이 흑인 여성은 장애인 남성과 결혼했지만 결혼식 날 그녀는 인생 최고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B는 깊은 한숨을 쉬며 타이핑을 하는 동안 휴대전화에 시선을 고정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을 가로질러 날아다녔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너무 몰두해서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히면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하면서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정심을 되찾은 B는 깜짝 놀라서 무엇이 충격을 일으켰는지 보기 위해 재빨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휠체어에 앉은 남자의 놀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잔이 온통 쏟아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밝은 붉은 와인이 그의 옷을 얼룩지게 했고 그의 머리카락은 달콤한 액체 때문에 끈적끈적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 다이키도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똑같이 놀랐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앉아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운 액체가 몸에 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니 온몸이 젖어 있었고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와인이 휠체어에 스며들어 끈적끈적한 엉망진창이 되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상황에 어처구니 없음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B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맙소사,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큰 소리로 사과했다. 그녀의 폭발적인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긴장해서 떨기 시작했고 너무 서투른 자신을 꾸짖었다. 다이키는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음료수일 뿐이에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냥 음료수가 아니었다. 다이키의 바지는 완전히 젖었고 얼룩이 이미 생기고 있었다. B는 고개를 저으며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종이 타월 몇 장을 움켜쥐고 물에 적신 다음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끄럽고 당황해서 거의 눈물이 날 뻔했다. 그녀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소란을 피웠다. 그녀는 여전히 사과하며 휠체어에 탄 남자에게 서둘러 돌아갔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종이 타월을 내밀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그에게 다가갔다. 다이키와 B는 잠시 눈을 마주쳤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이 마침내 가라앉았을 때 다이키는 그가 괜찮고 어차피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B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며 회의적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일 저녁 같이 먹을래? 내가 줄게, 그녀가 물었다. 다이키는 그가 대답 없이 떠나게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즐겁게 수락했다. 그들이 헤어졌을 때 다이키는 처음으로 B를 정말로 알아봤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B는 다이키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보고 그녀의 뺨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20대 여성인 사쿠라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한다. 그것은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가 항상 원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사랑. 진정한 사랑. B는 16살에 처음 사랑에 빠졌다.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 츠바사는 첫 키스를 나누었고 그는 그녀에게 러브레터를 쓰기도 했다. 그것은 B에게 순수한 기쁨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 그는 마치 그들이 낯선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를 껴안으려고 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만지지 마. 그리고 그는 걸어갔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는 더 이상 그녀와 아무런 상관도 갖고 싶어 하지 않았다. 5년 동안 그녀는 상심했고, 그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체중을 줄이고, 먹는 것을 잊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고,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절친해서 완전한 낯선 사람으로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항상 그녀를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을 약속한 것에서 그녀와 아무런 상관도 맺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을까?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자신의 외모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체중을 잃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츠바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계속 나아갈 때였다. 같은 주에 산책을 하던 중 비는 료타를 만났다. 첫눈에 반했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녀가 깨닫기도 전에 비는 임신했다. 그녀는 긴장하면서 료타에게 그 소식을 전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녀를 핵심으로 충격에 빠뜨렸다. 그만둬.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 짐일 뿐이야. 료타가 소리쳤다. 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기는 짐이야. 내가 아이를 원한다고 했는데 넌 상관없다고 했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료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그 또는 아기. 격노한 비는 결정을 내렸다. 당신이 인생을 즐기고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 료타. 그녀는 떠나기 전에 소리쳤다. 비는 몇 주 동안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잘못된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자책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고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몇 주 후,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임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그녀는 아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불행히도 비는 8주차에 유산을 겪었다. 그녀는 심한 복통과 과다 출혈로 깨어났다. 황폐해진 그녀는 상실과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이를 쉬어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그녀를 모금 행사에 초대하여 힘을 되찾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비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실수로 와인을 쏟은 다이키를 만났다. 며칠이 지났고 그들은 전화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이키는 그녀를 자주 찾아왔다. 비는 자신이 그에게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남자들과의 불운이 다시 그녀를 따라다닐까봐 저항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둘 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두려웠다. 비는 결국 다이키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혔지만 불안감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왜 그는 결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어느 운명적인 저녁, 다이키는 비를 초대하여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게 했다. 그녀는 따뜻함과 편안함에 둘러싸인 그의 아늑한 주방에 섰지만 그녀의 감정은 마침내 넘쳐났다. 더 이상 새로운 요리는 그만. 다이키. 제발. 그녀는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저 그의 친구, 그의 미각 검사자로 있는 것에 지쳤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녀가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비난하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다이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고통으로 커졌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비밀을 밝혔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장애 때문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를 막았다. 비의 마음은 그의 말에 녹았다. 그녀는 그에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안심시키기 위해 서둘렀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하는 동안 비의 입술은 다이키의 입술을 부드럽고 애정 어린 포옹으로 만났습니다. 마침내 다이키는 마음을 열고 자신이 어떻게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 주제를 피했고 비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도록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좋아했고 꿈의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음을 비우려고 오토바이를 타던 중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오토바이의 속도가 그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항상 속도 제한을 지켰고 그저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겨 그날의 사건과 집에 돌아왔을 때의 계획을 되새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대 방향에서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는 도로 전체를 휘둘렀습니다. 운전자는 잠이 들었거나 취한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이키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도로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차가 급격하게 방향을 바꿔 그를 향해 곧장 달려왔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차가 다이키와 그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는 격렬하게 공중으로 던져져 귀청이 터질 듯한 충격과 함께 포장도로에 떨어졌다. 다이키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고통에 시달렸다가 도로로 쓰러졌다. 구경꾼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가 재빨리 911에 전화했다. 군중이 다이키와 다른 운전자 주변에 모여 그들의 상태를 살폈다. 다이키는 심하게 다친 듯했고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뒤틀렸고 온몸은 멍이 들었다.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그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다. 다이키는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왔다 갔다 하며 의사가 수술을 언급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수술 후 다이키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사고로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었고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소식은 다이키와 그의 가족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통제할 수 없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는 평생 휠체어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사고 후 다이키는 조용해지고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휠체어를 타게 된 것을 스스로 탓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예전처럼 사교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고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이키는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보상을 받았고 회사의 성공을 더욱 강화했으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고아원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고 유명한 자선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노숙아동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특수한 필요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 행사에 가게 되었는데 바로 비가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아무도 그들의 관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녀 곁에 있어 주셨던 B의 부모님은 그녀의 선택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전화로 어머니에게 다이키에 대해 흥분해서 말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그녀에게 왜 비참한 삶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남자들 중에서 왜 장애인과 함께 하기로 했는지 물었습니다. 다이키의 부모님도 B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단지 그의 돈만 노리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B와 데이키는 그들의 피부색이 진짜 문제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가족 모두 인종 간 결혼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점점 더 커지는 압박감이 그들에게 타격을 주기 시작했고,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에 반대했습니다. B의 친구와 사촌조차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지한 사람은 다이키의 가장 친한 친구인 료타뿐이었습니다. 료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둘 다 초대했는데 이 경험이 재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나 사랑을 되살릴 변명만 필요했습니다. 불행히도 행사에서 기자들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밀리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이키가 유명했기 때문에 연애 스캔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잔인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미지는 금세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B의 어머니는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고 그녀에게 혹독한 메시지를 보내 그녀를 망신스러운 놈이라고 부르고 깊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모욕과 증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B와 다이키는 한 달 동안 서로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참했습니다. 서로를 너무 그리워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이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B의 집에 나타나서 더 이상 떨어져 지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야, B. 사랑해. 같이 있고 싶어. 너도 같은 생각이야. 그는 그녀의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열정적인 키스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싫어한다고 해서 떨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귀었고 사랑을 즐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안정되었고 사람들은 결국 논란을 잊었습니다. 몇 달 후, 데이키는 B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깜짝 청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즉시 수락했습니다. 데이키는 그가 무릎을 꿇고 청혼할 수 없다고 농담했지만 B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인생의 사랑과 약혼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B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부모님은 여전히 다이키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학생들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학생들은 그녀를 위해 진정으로 거기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B는 그들의 존재에 감사했습니다. 료타도 나서서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준비에 너무 몰두해서 다이키가 조금 멀어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럽으로 3일간 출장을 떠났을 때 그녀는 그것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중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남아있는 걱정을 모두 밀어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B의 학생들이 그녀가 결혼할 준비를 하도록 도왔고 장난스럽게 그녀를 놀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고 B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이키와 결혼하게 되어 기뻤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중요한 날이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위로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안심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이키와 함께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이키가 그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그가 영원히 거기에 없다면? B는 절실하게 누군가가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해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어머니였으면 좋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음성 메일로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녀의 학생들은 그녀에게 눈물을 닦으라고 부드럽게 격려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지원에 감사했습니다. 한편 다이키는 호텔에 있었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B의 남편이 되는 것에 대해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위해 아름다운 가톨릭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그가 너무 조용하다고 놀렸습니다. 그들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다이키는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고 이런 순간에 긴장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또한 B가 잘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결혼식의 가족과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요. 교회 문이 열리고 B가 학생들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오자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신부, 다이키, 료타, 그리고 그녀의 학생들만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완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호텔에서 다이키를 본 후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곳에서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이키는 아름다운 신부가 통로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숨이 막혔다. 그녀가 작은 미소로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갑자기 그녀의 사랑의 무게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그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겪으며 그의 곁에 있어 주었다. B는 그가 죄책감과 후회를 극복하도록 도왔다. 그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성과 결혼하게 되어 엄청나게 운이 좋다고 느꼈다. B가 남편 옆에 섰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너무 행복했다. 마침내 서약을 나눌 시간이 되었다. 두 사람은 결혼 서약을 직접 쓰기로 했다. B가 먼저 갔다. 그녀는 다이키와 같은 친절하고 사심 없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 얼마나 행운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정직함과 연민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랑했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이키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으며 서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곧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이키는 그녀에게 얼마나 놀라운 비는 호텔에서 다이키가 그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운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놀라운 소식을 밝혔습니다. 다이키는 비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이키는 미소를 지으며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병원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리에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고 다시 걷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평가를 위해 초대한 스위스의 병원을 찾았고 그것이 그가 몇 주 전에 출장을 간 이유였습니다. 비는 그녀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흐느끼는 것을 참았고 다이키를 꼭 껴안고 축하했다. 그녀는 그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다이키는 그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특별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녀 때문에. 하지만 놀라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종이 울리고 다이키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벤은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오랜 친구들과 사촌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다이키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벤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벤은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이키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모든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벤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결혼식 날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 놀고, 달리고, 요리하는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들이 사랑에 빠지기 훨씬 전부터 몇 달 동안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아끼는지 보고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키는 심지어 자신의 청혼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깜짝 선물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벤을 행복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인지 보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비가 친구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고 자신 때문에 비가 그들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결혼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비가 말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와 데이키는 함께 인생을 시작했고 데이키가 다리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스위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들었지만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내심은 마침내 데이키가 걷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을 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서서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것은 부부에게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비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발전을 보고 기뻤습니다. 3년 후, 데이키는 마침내 제대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비는 가정을 꾸리고 두 자녀를 두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조심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